은퇴하면 배당금으로 여유롭게 살 거야. 이런 꿈 한 번쯤 꾸어보셨죠? 월급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배당주에 투자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떠올리며 희망찬 은퇴를 계획했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은퇴 후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때 배당금을 믿고 은퇴를 준비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남은 생을 여유롭게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수익성 높은 투자가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은 배당금에 의지한 은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례 1. 배당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50대 후반의 박 씨는 30년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는 60세에 은퇴한 뒤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죠. 초기에는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동산 세금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비 한 번, 집 고치는데 한 번 쓰다 보니 배당금이 아무리 들어와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퇴직금도 깎아 쓰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할 판이에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배당금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료비, 긴급 상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없다면 배당금만으로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2. 배당금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을 뻔했어요.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첫 해에는 수익이 안정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환율 변동으로 투자 자산의 40%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배당 수익도 급감하며 월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걸 배당금에 걸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흔들리니까 배당도 줄고 원금도 줄고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지금은 남은 자산을 지키면서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례는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지 않고 하나의 수익원에 의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례 3.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는데 결국 아이들에게 손 벌렸어요. 65세에 은퇴한 최 씨 부부는 10년 넘게 배당금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월 평균 2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 수리비, 자동차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늘면서 자금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손을 벌리게 됐어요. 차라리 은퇴 전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득원을 더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례는 배당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면 은퇴 전부터 다각적인 소득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에 의지하지 않는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배당금은 소득의 일부로만 활용하세요. 다른 소득원,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일자리,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 최적화하기.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곧 소득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세요. 특히 고정비용 주택, 차량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긴급 자금 마련하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하세요.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금은 은퇴 준비의 도구일 뿐 전부가 아니다. 배당금은 분명 은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효율적인 지출 관리, 긴급 자금 마련이 더해진다면 배당금을 포함한 은퇴 준비는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당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의 삶이 꿈꾸던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배당금 의존의 함정,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안. 많은 사람들이 배당금을 안정적인 은퇴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매력적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당금만으로 은퇴 후의 삶을 전부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지탱해줄 구명보트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배당금 의존의 위험성과 더 나은 은퇴 계획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의존의 위험 요소들. 시장 변동성의 함정. 배당금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이 배당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했죠.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배당금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모든 자산을 배당주에 몰빵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물론이고 장기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지만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배당금이 고정적이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구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후에는 같은 돈으로 지금처럼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은퇴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각화된 소득원. 배당금은 분명 유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위한 다각화된 소득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자리로 소득원 다변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소규모 부업이나 프리랜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직 직장인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글쓰기나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김 씨는 62세에 은퇴 후 배당금과 연금으로 생활을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취미로 배웠던 사진 기술을 활용해 동네 결혼식 사진 작가로 활동하며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2. 주거비용 최적화. 은퇴 후에는 주거비용을 줄이는 것이 또 다른 소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주택을 축소하거나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박 씨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와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젠 배당금과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죠. 3. 임대 수익 창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를 고려해 보세요. 소규모 상가나 원룸을 구입해 월세 수익을 얻는 것도 안정적인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사례. 정 씨는 은퇴 전 마지막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니 생활비 걱정이 크게 줄었어요. 지출 관리의 중요성. 소득원 다각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지출 관리에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적은 소득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은퇴 후에는 과도한 외식, 여행, 고가의 사치품 구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만 집중하세요. 팁. 예산을 정하고 매달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고정 비용 줄이기.
차량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재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팁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나 비싼 요금제를 줄이고 실속 있는 상품으로 변경하세요. 예비 자금 마련하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이는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문가의 조언, 균형 잡힌 은퇴 준비를 위해.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배당금, 연금, 추가 소득, 그리고 지출 관리를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배당금 소득의 일부로만 사용하고 주 수익원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추가 소득원 부업,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한다. 지출 최적화, 생활비를 줄이고 예비 자금을 마련한다. 건강관리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긴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에 달려있다. 배당금은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한 조각일 뿐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다각화된 소득 전략과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 노후 주식 하나만 믿어도 괜찮을까? 58세에 퇴직한 김영수 씨가 명는 늘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S&P 500 ETF에 전부 투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 주식은 오르면 결국 다시 오른다. S&P 500에 투자하면 710% 수익은 보장된다. 유튜브와 책에서 봤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그의 선택을 뒷받침해줬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삶을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였고 투자만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한편 주변 친구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김 씨는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퇴직 후 한 가지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정말 안전한 방법일까? S&P 500 투자가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사례 1 투자로 자유를 얻은 60세 회사원. 60세에 퇴직한 박정호 씨가 명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해왔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매달 월급의 30%를 차곡차곡 넣었고 결과적으로 퇴직할 때쯤 8억 원이 넘는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박 씨의 전략은 간단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 퇴직 후에도 일정 부분은 배당 ETF나 채권에 분산.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인출 전략을 세워 현금 흐름을 유지. 그는 투자금을 무작정 한 번에 쓰지 않고 3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 덕분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었고 시장이 회복되면 추가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배울 점 S&P 500 투자가 노후 대비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변동성을 버틸 체력이 필요하다. 사례 2 퇴직 후 돈이 묶여버린 58세 공무원. 김영수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S&P 500에 몰빵했지만 곧바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첫 번째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다. 퇴직 후에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주식은 일정 시점에 팔아야만 돈이 생겼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팔면 손해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2022년처럼 큰 조정장이 올 때마다 조바심이 났고 그동안 쌓아둔 원금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며 밤잠을 설쳤다. 두 번째 문제는 긴급 자금 부족이었다. 퇴직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교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쌓였다. 하지만 그는 모든 돈을 S&P 500에 넣어둔 탓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야 했다. 배울 점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일부는 채권, 배당 ETF,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사례 3 투자는 성공했지만 삶은 불행한 62세 자영업자. 62세의 자영업을 정리하고 퇴직한 이민수 씨가 겪는 운 좋게도 S&P 500에 투자한 돈이 2배 이상 불어났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문제는 삶의 공허함이었다. 그는 퇴직 전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막상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별다른 취미도 없었고 동료들과 어울릴 기회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노후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우울감을 느끼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배울 점 퇴직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일상의 균형이 필요하다. 노후에는 단순한 투자 수익만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럼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퇴직 후에는 돈을 굴리는 것만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자. 1.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S&P 500 투자만이 아니라 배당 ETF나 채권,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 생활비 35년치 정도는 미리 현금화해 둬야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 2.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 퇴직 후에는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주식 외에도 부동산, 채권, 연금 상품을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자. 3. 돈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삶이다. 돈이 많아도 건강과 인간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투자 수익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취미, 사회활동,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 후 단순히 미국 주식에 넣어두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노후가 완벽해지진 않는다.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생활 패턴,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김영수 씨처럼 한 곳에 올인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고 박정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금 5억, S&P 500에 올인한 58세 공무원. 그가 배운 인생의 투자 교훈. 퇴직을 앞둔 5060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에 주목하고 있다. S&P 500에 넣어두면 10년, 20년 후엔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퇴직 후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이 출렁이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렇다면 퇴직 후 자산을 운용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S&P 500에 올인해도 괜찮을까? 혹은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 오늘은 퇴직 후 올바른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법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58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투자, 교훈과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은퇴 자산 관리법을 알아보자. 1. 퇴직 후 S&P 500만 믿고 가도 될까? S&P 500은 분명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강력한 자산이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710% 수익률을 기록했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성과를 안겨줬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모든 돈을 S&P 500에 넣어두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올인은 위험하다. S&P 500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하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만에 지수가 50%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30% 넘게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가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투자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견딜 수 있도록 현금 보유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도 돈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야 한다. 2. 퇴직 후 올바른 자산 배분 전략. S&P 500이 좋다고 해서 모든 돈을 여기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원칙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라.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35년치 생활비는 현금화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불안감 없이 기다릴 수 있다. 예시. 월 생활비 300만원, 연간 3,600만원. 3년치 생활비 1억 800만원. 5년치 생활비 1억 8천만원. 이 금액만큼은 정기예금, 단기 채권, MMF 머니 마켓 펀드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원칙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라. 퇴직 후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배당주,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추천 포트폴리오 예시 5억 원 기준. 현금 및 단기 채권 1억 5천만 원 30%. 배당 ETF 및 채권 ETF 1억 원 20%. S&P 500 및 글로벌 주식 2억 원 40%. 부동산 리츠 REITs 5천만 원 10%.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생활비 걱정이 없다. 배당 ETF, 리츠에서 매달 현금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주식도 보유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퇴직 후 실패한 투자 사례에서 배우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1. 퇴직금 5억을 주식에 올인한 60세 남성. 김씨 60세는 퇴직 후 주식 투자로 은퇴 자금을 굴리기로 했다. 5억 원을 모두 S&P 500 ETF에 넣었다. 그런데 2022년 주식시장이 30% 하락하면서 그의 자산도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생활비가 필요해 손실을 감수하고 일부 주식을 팔았지만 하락장 속에서는 팔수록 손해가 커졌다. 결국 그는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자산 가치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 현금 보유가 필수다. 사례 2. 안정적인 배당으로 노후를 즐기는 62세 여성. 박씨 62세는 퇴직 후 배당 ETF 채권 S&P 500을 혼합해 투자했다. 배당 ETF에서 매달 150만원, 채권에서 연간 300만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추가적인 자산 증가. 그녀는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핵심이다. 배당 ETF나 채권을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사례 3. 부동산 주식으로 균형을 맞춘 58세 퇴직자. 이씨 58세는 퇴직 후 퇴직금의 절반 2억 5천만 원을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S&P 500 ETF와 배당 ETF에 나눠서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상가 월세에서 매달 100만 원 수입 발생. 배당 ETF에서 추가적으로 150만 원 확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자산도 증가. 교훈. 부동산, 채권, 배당 ETF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이다. 주식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노후 투자, S&P 500만으로 충분할까? 퇴직 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변동성 관리이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1. 퇴직 후 최소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자. 이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배당 ETF, 부동산 등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하자. 3.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안정적이다. 퇴직 후 S&P 500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당신의 퇴직 후 자산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 지점장님, 여기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간 익숙하던 말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들으며 그 호칭이 마치 내 이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 지점장이라는 명함을 내려놓은 날, 나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택한 나는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복을 입고 근무 중이다.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60대들의 현실은 점점 이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 글은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은퇴 후 삶의 민낯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나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은퇴 후 삶, 숫자가 아닌 일상의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 30년, 한때는 억대 연봉도 받았고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돈보다 생활의 리듬, 정체성,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이 무너지는 데서 어려움이 시작된다. 1. 예상보다 빠른 자금 고갈. 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영수 C63는 퇴직 당시 3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이 돈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차량 유지비까지 합쳐 1년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수준이었다. 불과 4년 만에 통장은 반토막,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전. 결국 김 씨는 주변의 추천으로 경비직에 지원했고 현재는 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돈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은퇴 후 지출의 리스크는 예상 밖에서 온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았거나 의료비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부동산 수익이 끊기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사례 1 62세 대기업 임원 퇴직 후 마트 알바까지. 김대현 C62는 반도체 대기업의 임원으로 은퇴했다. 퇴직금은 5억 원, 월 250만 원의 기업연금도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반 만에 아내의 암 진단으로 의료비 1억 원 이상이 나갔고 자녀 둘의 취업도 불안정했다. 결국 그는 마트 시식 행사와 물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붙잡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포인트 은퇴 후 의료 리스크는 지금 건강하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례 2 58세 조기 은퇴 후 전원 생활에 실패. 박정혜 C58는 20년간 직장 생활을 한 후 귀촌을 결심했다. 전남 구례로 이주해 작은 펜션을 운영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예약이 끊기며 수익은 영원이 됐다. 도시에 있는 집을 팔아 귀촌한 탓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지금은 읍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며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은퇴 후 삶이 아름다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네요. 포인트 은퇴 후 전원생활, 창업, 귀농 등은 수익 모델 없이는 불안정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사례 3 65세 자영업 실패 후 재취업 전선에 나선 아버지. 조문수 C65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택했다. 딸과 함께 부암동에 카페를 열었지만 월세 부담, 인건비 상승, 매출 감소가 겹치며 2년 만에 폐업했다. 폐업 후 남은 건 1억 원의 대출과 건강 문제뿐. 지금은 오전 6시부터 재래시장에서 물류 상하차 알바를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정말 명함 하나 내려놓는 게 이토록 허무할 줄 몰랐어요. 포인트 은퇴 후 창업은 리스크가 크며 체력과 자본이 동시에 소진되기 쉬운 경로다. 결론 은퇴 후 소득보다 중요한 세 가지. 많은 사람이 얼마 있어야 노후에 안심할 수 있을까? 를 묻는다. 물론 자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의 안정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 세 가지는 은퇴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지속 가능한 소득 경로. 정기적인 임대 수익, 연금, 파트타임 일자리 등 자산이 아니라 소득이 지속되어야 한다. 은퇴 후 역할과 정체성. 지위가 아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원봉사, 교육활동, 지역사회 참여도 좋다. 의료가족 리스크 대비. 건강보험, 실손보험, 가족 지원 여부 등은 변수가 아닌 기본 조건으로 설계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나는 어떤 명함을 내려놓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지점장님이란 호칭을 내려놓고 난 후 김영수 씨는 자신을 다시 영수 씨라고 부르는 세상 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지금 이 일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다시 꾸리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로 그리는 출발선이다. 그 출발이 허망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은퇴 후의 현실을 더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은퇴 후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릴지를 고민해 보길 바란다. 63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빈곤 현실과 대응 전략. 1.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은퇴 후 소득 절벽 현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퇴 이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입니다.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고령층 빈곤율은 소득 단절과 일자리 부족이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 대기업 정년퇴직자나 고연봉 전문직 출신의 경우 생활 수준 유지 비용이 높고 은퇴 후 지출 규모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 자금 고갈 속도가 빨라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43만 원 2024년 기준. 하지만 실제 수입은 월 100만 1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2. 지점장 출신의 사례가 보여주는 은퇴 리스크.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영수 C63는 수도권 시중은행에서 30년간 근무 후 지점장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별도 자산 1억 원, 국민연금 수령 예정. 겉보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실제 은퇴 후 지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출 항목월 평균 비용원. 생활비, 식비, 교통, 통신 150만. 자녀 지원비 50만.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료 30만. 차량 유지비 10만. 합계 250만 원 이상. 4년간 자금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전. 결국 그는 월 220만 원을 받는 경비직에 재취업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핵심 문제점 3가지. 과도한 초기 지출과 퇴직금 오판. 퇴직금 23억 원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월 250만 원을 쓰면 10년 이내 소진됩니다.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자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기 간과.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이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이 무시됩니다. 조기 수령 60세 시 감액되고 연기 수령 6,570세 시 증액되지만 생계비가 없으면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대체 소득원 준비 부족. 고소득자일수록 은퇴 후 노동소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단기 알바, 일용직, 단순 노동 외 선택지가 부족해지며 정신적 충격도 큽니다. 유사 사례 요약. 이름 나이 전 직업 은퇴 후 상황 현재 직업. 김대현 62대 기업 임원암 진단으로 의료비 과다 발생마트 시식 알바. 박정혜 58중 경기업 중간관리자 전 원생활 실패. 창업 자금 소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중. 조문수 65자 영업 카페 창업 폐업 후 1억 대출 수입 없음 새벽 물류 상하차 일용직. 이 사례들은 직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획 없는 은퇴는 누구든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의 조언 돈보다 중요한 3가지 준비. 1. 연금 및 대체소득 흐름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수입 라인 확보 필요. 임대소득, 공공형 일자리, 파트타임 1등 은퇴 후 적은 노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원 설계. 2. 생활비 축소를 전제로 한 은퇴 지출 재설계. 지출 최소화 기준은 월 150만 원 전후, 특히 고정비 구조 점검 필수. 자가주택이라도 관리비, 보험료, 건강비는 방심금물. 3. 은퇴 후 역할정체성 확보. 자격증 취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마련.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 소득 시스템의 시작이어야 한다. 김영수 씨처럼 지점장, 이사, 팀장, 임원이었더라도 계획 없이 은퇴하면 한순간에 노동시장의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단순 노동만이 선택지가 되는 은퇴 이후의 현실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는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현금 흐름으로 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퇴직 전에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 TIP 요약. 퇴직 후 최소 20년치 지출 대비 가능한 연금소득 설계. 조기 은퇴 시 국민연금 공백기 커버 전략 필수. 퇴직 전 소득 대체 경로, 구축 자산형 노동형 병행. 은퇴 직후 3년간은 절대 고비용 지출 삼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아내에게 버림받다. 집도 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듣고는 설마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 미래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실제로 돈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놀고 먹는 여유로운 삶, 그동안 고생했으니 누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주된 소득원이었던 가장이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심하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집을 유지할 경제력도 부족해지고 결국 별다른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은퇴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진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라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나이 들어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미리 준비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며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끊길 거란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정년퇴직을 맞이하거나 예기치 못한 명예퇴직이 닥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이거나 혹은 병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확 늘어나니 금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삶의 안정감을 지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만 믿다가 은퇴 후 길거리에 나앉은 58세의 김현수 씨 가명.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면 적어도 퇴직금은 넉넉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현실은 좀 달랐죠. 김현수 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사교육비도 많이 들지 않았고 내 집 마련도 일찌감치 끝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직전에 닥쳐왔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됐고 김현수 씨 역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정년까지 한 23년은 더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갑작스레 명퇴를 통보받고 퇴직금도 생각만큼 넉넉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자영업 하나 차려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지지를 해주긴 했죠. 문제는 창업을 할 만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털어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유 자금도 거의 없는데 식당이 망하니 망연자실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김현수 씨는 식당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월세로 지내다가 급기야 월세 비용도 못 내 이사를 전전하게 되었죠. 아내는 생활비 문제로 계속 다투다 지쳐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은퇴 후 돈도 가족도 잃게 된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교훈. 은퇴 직전에 갑자기 닥친 구조조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 퇴직금을 막연히 믿고 무작정 자영업을 시작하면 위험. 부부 간의 소통과 재정 계획이 미리 마련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자녀 교육비에 올인,
정작 자기 노후는 빈손이 된 55세 박정민 씨가며 박정민 씨는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나중에 자식들이 효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해외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고 박정민 씨는 주변에서 자녀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문제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아이들부터 잘 키워놓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두 자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박정민 씨는 퇴직 적립금까지 중도 인출해 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녀 뒷바라지에 매달렸죠. 어렵사리 자녀를 졸업시키고 나니 이미 본인은 55세가 넘어 정년퇴직이 코앞. 회사에서는 갱신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퇴직을 유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박정민 씨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해외에서 취직은 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으니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을 하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문화와 생활 방식도 해외에 익숙해지다 보니 부모와의 소통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엔 나를 챙겨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제 노후 자금을 적립해두는 게 맞았나 싶습니다. 박정민 씨는 결국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몇 달을 버티다 대출이자도 못 내서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내와도 다툼이 잦아졌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친 아내는 우리도 도저히 살 길이 없다며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나가서 지내게 되었죠. 박정민 씨 본인은 이미 신용도도 바닥이라 월세도 구하기 어려워 몇 달간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마땅한 일자리까지 찾지 못해 갈 곳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훈. 자녀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님. 자녀들이 부모를 돌본다는 보장은 시대가 바뀌면서 더욱 희박. 노후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면 집과 가족 모두를 잃을 위험이 큼. 3. 모아둔 돈은 좀 있었지만 부부 갈등 끝에 노숙에 내몰린 60세 이규호 씨가며 이규호 씨의 경우는 좀 다른 사례입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금과 적지 않은 퇴직연금이 있었고 노후 준비 역시 남들보다는 잘 되어 있던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갈등이었습니다. 이규호 씨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퇴직 후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술과 취미생활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더 생산적이길 바랐고 어느 정도 집안 살림과 손자 돌보는 일도 함께 해주길 기대했죠. 그러나 이규호 씨는 오랫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해소를 내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방식으로 풀었고 그러다 보니 부부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으니 이제 나 좀 내버려 두라라는 말에 아내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집안의 자금 관리를 전부 맡았는데 남편이 대규모로 돈을 빼내 취미용 캠핑카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건이 터졌죠. 서로가 흥분한 상태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는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살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규호 씨는 이혼은 할 마음이 없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가 건 낯선 지역의 아주 작은 원룸에 잠시 머물렀지만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좀 있으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했던 이규호 씨였지만 재산 분할 문제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통장도 묶이고 돈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오갈 데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죠. 돈만 충분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부부가 서로 소통을 못하고 틀어지니까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결국 이규호 씨는 형편없는 숙소를 전전하며 한동안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정이 풀려서 재산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미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틀어졌습니다. 결국 은퇴 후 여유롭게 잘 살 거라던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라며 이규호 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재정적 준비가 있어도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부부가 은퇴 후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신적 안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돈 문제와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 후에 인생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 후 매월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시장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카페나 할까? 그 정도의 생각만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 대화 및 역할 분담.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각자 바쁘니 불편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갈등이 쉽게 커질 수 있죠. 서로가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이 무엇인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경제권은 누가 쥐고 가정 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자녀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위한 지원도 좋지만 내 노후 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자녀가 해외나 다른 지방으로 떠난 뒤에는 생각만큼 빈번하게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적 네트워크와 취미생활.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들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심하게 느끼고 이를 술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문제가 커지죠. 은퇴 전부터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넓혀두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동반하는 취미는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가족과 의논하며 즐기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사전 준비. 은퇴 설계라는 말을 듣고 거창하게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재무설계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 필요하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은퇴 후에는 쉽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초기에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단순히 극단적인 예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데다 부부 관계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요. 은퇴 후 경제력 감소는 곧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고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모든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은퇴를 쓸쓸하고 초라한 마지막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공들여 가꿔야 합니다. 퇴직 전에 약간의 귀찮음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함께할 배우자 혹은 가족의 의견도 반드시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목표와 계획을 맞춰 가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결국 진짜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늘 내일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충실히 누리면서
미래의 안정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지혜를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